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식의 독서치료 특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0번째 강의로 독서치료 프로그램 구성에 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마인드맵을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개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서 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 프로그램의 그 기능과 또 필요성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이어서 프로그램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있을 것인데요. 그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잘 구성된 독서치료 프로그램 하나를 사례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독서치료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의 개념은 도대체 뭔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프로와 그램을 합쳐놓은 그런 합성어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이렇게 부르는데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미리 써놓거나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말합니다. 프로는 미리라는 뜻이고 그램은 뭐 그림으로 그리다, 뭐 써놓다 이런 뜻인데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앞서서 글로 써두거나 혹은 그림으로 그려 놓은 거, 그걸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미리 짜놓은 계획서를 말합니다. 연극이나 방송, 또 연주, 어떤 행사 따위에서 진행 계획이나 순서를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써놓은 계획표나 차례표를 말하기도 하죠. 또 다른 말로 해서 무슨 일을 누가 언제 어떻게 어느 순서로 하라고 하는 지시사항들이 있죠. 그 지시사항들이 나열된 순서, 그걸 가리켜서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일까요? 예, 그렇죠.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또 얼마간의 기간과 빈도로 실시해야 되는지 그 절차에 관해서 이제 써놓은 그런 계획서를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가? 물론 이제 프로그램은 미리 계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상담에서 이제 적용을 하기보다도 어떤 발달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의 이 세팅에서 더 자주 활용되는 것이겠습니다. 개인 상담은 미리 계획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첫 면접에서부터 계속해서 어떤 그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순간순간 그 섬세하게 어떤 목표가 개발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방향이 잡힐 때마다 미리 계획해 놓은 책보다 항상 더 좋은 책이나 어떤 자료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 놓는 것은 비효과적이고 무리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집단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존감 향상이라든지 또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을 돕는다든지 혹은 대인관계 능력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어떤 생활상의 과제나 정서적인 문제나 또 적응의 문제를 다룰 때 그 과제가 공통적이기 때문에 미리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가 있고 자료를 선정해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실시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인데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했을 때에 여기 보시다시피 차례차례 설명을 드려보면요. 먼저 어떤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진행자가 조감도를 얻게 돼요. 물론 참여하는 사람들도 프로그램 전체를 이제 마음속에 그리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무엇을 했고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경험되겠구나 하는 마음속에 지도가 생겨서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 미리 어떤 마음속에 지도가 있으면은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사람이 아무런 방향 없이 그날 여행하는 거, 그날 겪어보는 것도 그 나름대로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은 하나의 집단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음속에 조감도를 갖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도 마음속에 조감도를 갖기 때문에 어디로 이 그룹을 이끌고 가야 되는지 방향 감각을 가지게 되고 또 참여자들도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참여자들에게 누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순서와 내용을 알려주게 되어서 그런 자신이 또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또 자신이 준비해야 될 것, 또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겠죠. 행사의 주최자를 설득하는 자료로도 활용이 되죠. 우리가 이제 독서치료 상담자로 활동을 하게 될 때 어떤 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때 그 행사의 주체, 예를 들어서 학교 상황이면은 교장 선생님이나 혹은 어떤 그 영역을 담당하는 그 선생님을 이제 만나서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 프로그램을 이제 제안하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어떤 기관장들을 설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또 촉진자에게 일의 순서와 어떤 방향성을 알려주는 조감도 역할을 한다. 즉 지도와 나침판의 역할을 하여 방향 감각을 가지게 한다 하는 거고요. 참여자들에게 행사를 오리엔테이션하는 자료로도 활용된다. 물론 그렇죠. 행사를 마치고 각 요소를 평가하는 자료로도 활용이 되고요. 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장비와 공간 구성, 준비물, 목록들을 알려주어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또 이 프로그램이 공유되면서 프로그램을 한 사람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프로그램이 방대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공유할 때에 각자 맡은 일이 무엇인지를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자기가 맡은 역할을 이해해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광고 역할도 하게 되고요. 또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촉진자가 빠진 요소가 없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참여자용 교재와 자료를 만드는데 지침이 되고요. 다음에 같은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프로그램은 참고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 그 자체로서 프로그램 그 자체로서 어떤 한 기관이나 또 한 개인이나 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참여자들은 무엇을 경험했는지 또 그 프로그램을 의뢰한 그 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그 자체로서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갖춰야 될 어떤 구성 요소들을 차례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 요소들을 따라가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모든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개요 있잖아요. 개요. 큰 그림. 그런 것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에 공식 명칭이 있어야 되겠죠. 예. 이름이 없는 프로그램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명칭에는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프로그램의 공식 명칭이 있고 홍보용 명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식 명칭은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독서치료 프로그램이라면은 처치 변인이라고 해요. 처치 변인. 처치 변인. 다시 말해서 약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무슨 약을 처방하려고 하는지 그 처방하는 그 내용을 처치 변인 이렇게 불러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가지고 변화를 이끌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그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 내용 있잖아요. 그게 처치 변인이고 누구를 주 대상으로 하나 주 대상에 관한 내용이 이 공식적인 명칭에 들어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이제 참여했을 때에 얻게 되는 그 참여자들의 유익이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이제 촉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도대체 이 참여자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가? 그랬을 때에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요, 종속 변인 이렇게 부르죠. 종속 변인. 감기가 이제 들렸다고 치면은 약국에서는 감기약을 주겠죠. 그런데 그 감기약을 이제 먹는 대상이 한두 살짜리 영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이상의 어린아이가 있을 것이고 성인들이 있을 것이고 성인들을 할지라도 그 약을 먹어서는 부작용이 심한 그런 특정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약을 처방하는 주 대상.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은 감기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최종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대상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종속 병인이라고 하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어떤 8주 정도의 책 읽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싶어요. 그랬을 때 그 어떤 사람은 주 대상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중학생이든지 고등학생이든지 아니면은 중년기를 맞이하는 뭐 주부들이든지 혹은 중년기의 남성이든지 이런 게 이제 주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종속 변이는 자존감 향상이 되겠고 처치 변이는 독서 치료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명칭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림책을 활용한 중학생들의 자존감 향상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공식적인 명칭을 홍보해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은 좀 곤란할 때가 많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독서치료라고 하는 그 자체 속에 어떤 치료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존감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하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권한다면은, 내가 자존감이 너무 약해서 저런 권유를 하나? 이렇게 해서 거부감이 들겠죠.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과는 별도로 홍보용 명칭이 이제 따로 필요한 것입니다. 홍보용 명칭은 이 공식적인 프로그램에서 다루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은유적으로 또 함축적으로 반영하면서도 아주 매력적인 그런 이름을 지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홍보용 명칭에는 가능한 한 긍정적이고 또 밝고 건강한 그런 이제 뉘앙스가 풍기도록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독서치료 프로그램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기보다도 치료라고 하는 말을 아예 빼버리는 게 낫다. 늘 그렇게 주장을 하곤 합니다.
어, 이영식과 함께하는 행복한 책 읽기. 그렇게 이름을 좀 긍정적이고 좀 포괄적으로 지어놓고 모인 사람들의 어떤 자존감 향상을 위한 독서 모임을 10회든지 한 학기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명칭과 홍보용 명칭은 그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명칭을 지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요에서 꼭 나와야 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프로그램인가, 그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뭐 너무 많은 목표는 좀 곤란한데요. 한 세 가지에서 너댓 가지 이하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진술이 필요하겠죠. 목적은 이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그런 가장 큰 개념이라면은 목표 진술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하위의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시, 장소, 시행 기관, 지도자, 장소 안내, 또 참가 자격, 이 참가 자격이 이제 명시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도대체 어떻게 등록해야 되나, 기타 중요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개요에 들어갈 내용들입니다. 자, 이 개요가 이제 마련됐다면은 타임 테이블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정표죠. 그 일정표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좀 키워보겠습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을 쭉 따라가는 것이 어떤 타임 테이블의 가로축이 되겠죠. 이 가로축에 넣어야 될 게 있고 또 세로축에 넣어야 될 것이거든요. 세로축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따라 내려가면서 채워 넣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로축에는 무엇을 넣어야 되나? 먼저 몇 획인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획이 몇 번째인지 이 회기의 숫자가 들어가고요. 또 각 회기에 일자가 들어가겠죠. 1월 1일 뭐 이렇게 1월 2일 이렇게 일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세로축 있잖아요. 세로 가로 1, 세로 1 이게 이제 겹치는 이 지점인데요. 이 세로 1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까 목적 진술에서 모든 프로그램은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또 하위 목표들이 있다고 했죠. 그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전체 뭐 12주라고 하면은 그 12주를 또 토막을 쳐서 하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겠죠. 그랬을 때 그 소주제를 여기다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축인데요. 이 가로축은 예를 들어서 제 1회기 1월 1일 날 만약에 이제 자존감 향상을 위한 독서 치료 프로그램 이런 거라면은 제 1회기에는 오리엔테이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일어나는 일, 첫 번째 시간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 가로축에 보통 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가로 1 있잖아요. 여기는 주제를 쓰는 경우가 많고 가로 2에는 그 시간에 이 활용하게 되는 주된 매체들 있잖아요. 책이면 책, 영화면 영화, 또 다른 어떤 다양한 매체면 매체, 그 매체를 쓰게 되고 그 매체를 가지고 활동하는 그 내용들을 이 가로 3에다 쓰게 되고 가로 4에는 진행자가 누군지 혹은 또 어떤 준비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임테이블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이제 완성하게 되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세로축에 써야 될 내용들 회차, 일시, 소주제, 가로축에 써야 될 내용들입니다. 가로축에 써야 될 내용들은 보시다시피
일시하고 회차는 이제 교차가 되는 것이고요. 활동 주제, 이게 1회차 활동 주제, 2회차 활동 주제, 3회차 활동 주제, 이 활동 주제 혹은 활동의 목표 이런 걸 하나로 진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차에서 사용하는 핵심적인 매체가 있잖아요. 독서치료이기 때문에 독서치료는 이제 어떤 읽기 자료를 중심으로 독서전 활동, 독서 활동, 독후 활동, 추수 활동 이렇게 4개 단계로 계획을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핵심 매체가 무엇인지 책이면 책 이름, 영상이면 영상 이름, 또 기타 자료면 기타 자료 이름을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독후 활동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 서너 개, 뭐 하나 이상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렇게 나열하고 또 그 회기에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준비물, 진행자가 한 사람이라면은 쓸 필요가 없겠지만은 혹시 여러 명의 진행자들이 협력하여서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은 그 진행자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것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로축이 완성이 되면은 세로축과 가로축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회기별 이제 계획표 이렇게 쓰는 것인데요. 회기별 계획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가로축과 세로축은 A4 용지 한 장 정도에 다 볼 수 있도록 전체 계열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12주짜리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12번에 걸쳐서 한 주 한 주, 한 회기 한 회기 진행해야 되는 또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그 진행표가 필요하겠죠. 그걸 바로 회기별 계획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회기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부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장소는 어디 소요 시간은 뭐 120분이라든지 180분이라든지 진행자는 누구 독서전 활동은 무엇을 하고 또 독서 활동 독서 활동으로 어떤 책을 어떤 방법으로 읽게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쓰시고요. 또 이 독서한 다음에 무엇을 할 건지 독후 활동에 대해서 요목을 쓰면 되겠죠. 그리기를 해볼 것인지 혹은 패러디 시를 지어볼 것인지 또 우화를 또 패러디해서 나만의 우화를 만들어 볼 것인지 혹은 역할극을 할 것인지 등등 그런 독후 활동의 내용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전체 모임이 끝난 다음에 추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추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팔로우업 세션이라 그래가지고요. 어떤 거냐면은 이 모임을 끝낸 다음에 어떤 그 다음 모임하고 그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추수 활동으로 주로 하게 됩니다. 보통 저는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 하면은요. 이번 시간에 무엇을 느꼈는지 자신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또 타인에 대해서 기타 등등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을 한마디로 표현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진행자가 이 한 시간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그런 소감도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다음 모임에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 그 예고를 하고 또 읽어야 될 책들 또 활동 준비사항 과제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주 프로그램이라면은 이 회기별 계획표가 12회기가 나와야 되겠죠. 15주 프로그램이라면은 15주 그런 15개의 회기별 계획표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처럼 여기 전체 일정표 이 타임테이블과 이게 12주 프로그램이라면은 회기별 또 각 회기별 계획서 12장을 포함해서 이제 전체 프로그램 계획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독서치료 이 프로그램이 갖춰야 될 아주 기본적인 구성 요소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와 같이 박사학위 논문,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검증한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서 아주 그 프로그램의 절차를
정석대로 잘 따라가면서 개발된 내용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떤 논문이냐면은요.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이 되겠고요. 이 공식적인 제목이 이렇습니다. 독서 치료를 활용한 중학생용 학교 태도 개선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라고 그랬죠. 공식적인 명칭에는 세 가지 요소가 이렇게 보통 여기 드러나는데요. 처치 변인이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독서 치료죠. 독서 치료. 그리고 주 대상이 누군가요? 중학생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나요? 그렇죠. 중학생들의 학교 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독서 치료를 활용한 중학생용 학교 태도 개선 프로그램인데요. 임채희 선생님께서 이제 연구해서 발표하신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보고 싶으냐면요. 이건 이렇게 좀 접어놓고요. 어떻게 이 목표를 진술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진술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진술 그랬죠? 프로그램의 목적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중학교 1학년 갓 입학한 신입생이 대상이군요. 주 대상. 학급 단위로 독서 치료를 활용한 학교 태도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교 태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방법을 익히고 실제 학교 생활에 적용하게 하여 긍정적으로 학교 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이 프로그램에. 그렇죠. 중학교 1학년들의 학교 태도, 학교 태도를 긍정적으로 개선해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군요.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목표 진술이 있죠. 목표를 5가지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 학교 환경 태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방법을 익히고 이를 실제 학교 생활에 적용한다. 그랬는데요. 학교 태도 가운데서도 여기 보면은 학교 환경, 환경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그런 인지, 사고죠. 정서, 또 마음, 이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행동, 이런 걸 돕고 싶다 하는 거고. 둘째, 학교 교사 태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방법을 익히고 이를 실제 학교 생활에 적용한다 그랬는데, 두 번째 목표는 학교 교사, 선생님이 좋으면은 그 과목도 좋고 학교 생활도 즐겁고 학교도 좋고 공부하는 것 자체도 좋고,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도 경험한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 태도에 있어서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그걸 도와보겠다 이런 얘기고. 셋째, 학교 친구 태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방법을 익히고 이를 실제 학교 생활에 적용한다 그랬는데요. 세 번째 요소는 학교 친구,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도 있듯이, 특별히 중학교 시절에는 이 친구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삶의 요소잖아요. 친구가 좋다면은 그 학교 생활도 이제 즐거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친구 태도를 개선하도록 돕겠다. 네 번째, 학교 일반 태도에 관한 것이군요. 학교 일반 태도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 학교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 그 어떤 학교마다 어떤 전통이 있고 또 많은 선배를 배출했다든지, 혹은 학교의 환경이 너무 좋다든지, 심지어는 학생들이 급식만 좋아도 그 학교에 정을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그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자부심, 그런 걸 느끼도록 개선해 보겠다. 다섯 번째로 학업 태도. 학업 태도. 학교는 공부를 하러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고 좋다면은 이 또한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교 태도를 개선하는 것인데 그 하위 요소를 다섯 가지로 구성을 했군요.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은요, 학교 환경에 대한 거, 학교 교사에 대한 거, 세 번째로 친구에 대한 거, 네 번째로는 학교 자체에 대한 자부심, 다섯 번째로 학교 공부가 좋아지는 거. 이 다섯 가지를 개선, 태도를 촉진할 그런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실시하겠다.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우리가 대단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어떤 하나의 목적을 설정했을 때 그게 학교 태도이든지 혹은 자존감이든지 대인관계든지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잘 적응을 돕는 것이든지 등등 주로 이제 이런 심리 치료 상담에서 자주 다루는 그런 보편적인 주제들이 있잖아요. 보편적인 주제들 어떤 마음의 문제, 대인관계 문제, 또 사회 적응의 문제, 또 어떤 삶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가꾸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영역의 문제라든지 적절한 그런 생활 습관의 문제라든지 어떤 내용이 됐든지 그 하나의 주제를 잡았을 때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중요한 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그 하위 요소가 있는지 그걸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중학생들의 혹은 중고등학생들의 진로 지도를 위한 그런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했을 때 진로 지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아주 큰 개념이거든요. 수백 쪽짜리 책을 하나 서술해야 될 만큼 그런 넓은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이제 구성할 때는 그걸 잘게 쪼개서 그 요소들을 이제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로지도라면은 어떤 영역이 들어갈까요? 예,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자기 이해. 그런데 나만 이해했다고 진로지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게 직업의 세계에 대한 이해 이런 게 또 학생들이면은 학교가 진학할 만한 학교가 어떤 종류의 학교가 있는지 그 학교에 대한 이해 그런 게 필요하겠죠. 이 두 가지 요소.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둘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어떤 학교든지 어떤 그 전공 과목을 선택한다든지 혹은 어떤 직업을 실제로 내가 선택해 보는 거죠. 선택하지 않고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선택하는 것을 풍부하게 서술하기 위해서 어떤 그 직업에 종사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어본다든지 혹은 그 현장을 방문해서 견학을 한다든지 그런 강화 활동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자기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이제 얼개로 짜지게 되겠는데요. 이처럼 이제 독서 저 뭐죠? 이 지금 말씀드리는 학교 태도도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될 때에 방금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 목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도대체 이 학교 태도는 어떤 하위 구성 요소가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그런 연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이처럼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아까 여기 목표 진술에서 보셨듯이 여기 쭉 그 연구한 결과를 하나의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하고 그러는데 쭉 하나의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공통점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소개해 드려 보면은 이은미라고 하는 분은 이 학교 태도의 구성 요소를 학교 생활 관련 태도, 교사 학생 관계, 학급 생활, 학습 생활, 물리적 환경 이렇게 구성 요소를 분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김용래와 이혜원 이분들은 학교 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 관계, 수업 태도, 교과 과목 태도, 학교 환경 이렇게 또 분석을 했다는 것이고요. 변유영은 학교 생활 만족도, 교사와의 지도성, 교우 관계, 학습 활동, 학교 내, 학교 주변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의 그런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서 분석해 본 결과 아까 5가지 그 하위 구성 요소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타당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아까 5가지 기억나시나요? 학교 환경에 대한 태도, 교사에 대한 태도, 또 학교 자체에 관한 태도, 그리고 또 뭐였나요? 학업에 대한 태도, 친구에 대한 태도 이 5가지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런 선행 연구를 통해서 찾아낸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어떤 그 일정표를 만들었는지 그 타임 테이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기 제 1회기부터 이렇게 나오죠. 우선 1회기를 보면은 이렇게 됐네요. 회기는 1회기차, 회기의 목표 여기 나왔고요. 또 활동 내용, 또 독서 자료, 관련 하위 변인 이렇게 나왔죠. 이 관련 하위 변인을 이렇게 맨 왼쪽에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임채희 선생님은 오른쪽에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회기의 하위 변인 목표를 학교 태도 전체, 학교 태도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 회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활동 내용을 가지고 이런 자료로 활동하겠다라고 하는 타임 테이블을 짰죠. 그러면은 독서 자료는 19세 이수는 문희당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겠다는 거냐면은 학교 태도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이해하고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도록 촉진하고 프로그램의 집단 교준을 이해하도록 하고 활동 내용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학교 태도 관련 문장 완성 검사를 실시하겠다. 학교 태도 관련된 생각과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다. 학교 태도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강의하겠네요. 이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이해하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회기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좀 이 자료를 이렇게 좀 키워가지고 잘 보이도록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간 역시 이제 소주제는 학교 태도 전체에 관해서 목표를 설정했고요. 주 자료는 우리말 우리글 1학년 국어 교사 모임에서 펴낸 책이네요. 나란말 1999년도에 나온 이 책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겠다고 하는 거냐면은 프로그램의 운영과 과정을 이해하고 경청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고 모두모임 간의 친밀감 형성을 돕는다 그랬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는 그 활동하는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고 경청, 비경청 놀이를 하겠다. 역할놀이겠죠. 또 자기를 소개하게 하고 또 모든 이름, 모든 구호 정하기, 회기평가 네,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3회기에 가볼까요? 3회기에는 이제 이 소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소주제가 학교 교사 태도, 선생님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 3회기, 4회기가 학교 교사 태도에 가는 거네요. 그러면은 자료는 뭐냐면은 지각대장 존 버닝엄의 그림책이죠. 비령소에서 출판됐고요.
책을 하나 더 썼군요. 문제아라고 하는 박기범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 또 활동을 하겠다고 했고요. 목표는 교사와의 관계에서 답답하고 억울한 정서를 표출하도록 한다. 교사와의 관계에서 답답하고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을 탐색한다. 그랬고요.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는 내용 이해 및 생각 나누기, 교사와의 관계에서 억울한 경험 나누기, 교사와의 관계에서 억울한 경험 역할극으로 재현하기, 교사와의 관계에서 억울한 상황을 탐색하기와 그 다음에 회귀평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교사 태도 계속 이어서 해볼까요? 그런데 이 같은 자료를 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활동을 했군요. 여기 사얘기 자료도 지각대장존과 문제아라고 하는 같은 책이고요. 그 대신 목표는 좀 달라졌겠죠. 교사 입장에서 갈등 상황을 바라본다. 교사와의 갈등 상황에서 나의 대처 행동을 탐색한다. 교사와의 갈등 상황에서 올바른 대처 행동을 한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겠다고 하느냐 하면은 내용 이해 및 생각 나누기, 교사 입장에서 갈등 상황 바라보기, 교사 입장에서 갈등 상황을 재현하기, 교사와의 갈등 상황에서 나의 대처 행동을 탐색하기, 교사와의 갈등 상황에서 올바른 대처 행동을 탐색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하고 입장도 바꿔보고 또 한편으로 내가 부당하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또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효과적인 그런 대안들을 탐색하고 역할극을 통해서 또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학교 교사 태도를 개선하는 그런 회의였다면은 이제 주제가 또 바뀌어서 5회기, 6회기는 여기 소주제가 학교 친구 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학교 친구 태도, 5회기, 6회기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어떤 책을 가지고 하는가? 그랬을 때 독서 매체는 가끔 남자들이 부끄러울 때가 있다. 반성문, 로그인 아시겠습니까? 이런 책들이죠. 그리고 6회기에는 지식 채널 2의 너랑 나랑 인터넷 게시판 친구 관련 고민글 내가 너만한 아이였을 때 민영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데 목표는 친구와의 갈등으로 힘들었던 경험을 나누게 하고요. 친구 입장에서 갈등 상황을 바라보도록 하고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올바른 대처 행동을 탐색하도록 하고 6회기에 가서는 자신의 친구관계 맺기 방식을 점검하고 긍정적인 친구관계 맺기 방법을 탐색해보고 긍정적인 친구관계 맺기 방법을 자신에게 적용하도록 이렇게 습득하는 이 단계까지 서술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 이해 및 생각 나누기, 친구 관계에서 갈등 경험 나누기, 친구 입장에서 갈등 상황을 바라보기,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나의 대처 행동을 탐색해 보기,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올바른 대처 행동을 탐색하기. 이게 5회기 활동 내용들이고요. 6회기에서는 인터넷 게시판의 친구 관련 고민글에 조언 해보기, 나의 친구 관계 점검하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전략을 탐색하기, 친구 의미 생각하기 이런 내용으로 5회기, 6회기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진전을 시켜볼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7회기, 8회기가 나오는데요. 7회기, 8회기는 학교 일반 태도와 태도를 개선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네요. 그러면 이제 자료는 뭐냐? 지식 채널 2에 그들이 열공하는 이유, 다큐멘터리 우리 학교 편집본, 또 학교 대사전, 사전편찬위원회 이런 자료를 가지고 목표는 뭔가요? 학교 다니기 싫었던 경험을 나누게 하고 학교를 다니는 이유를 탐색해 보도록 하고 자신이 학교를 다니는 긍정적 의미를 찾도록 하겠다 하는 거죠. 또 학교를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는 전략을 탐색하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건가? 학교 다니기 싫었던 경험을 나누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생각을 나누고 내가 학교에 다니는 이유를 탐색해보고 학교를 다니는 긍정적 의미를 찾도록 한다는 거죠. 또 학교 관련 퀴즈도 풀어보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는 나만의 비법을 뭐 브레인스토밍을 하든지 뭐 그룹 도의를 했겠죠. 이 목록으로 이렇게 써보게 해도 되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8회기, 9회기가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것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9회기, 10회기가 있는데요. 9회기, 10회기는 여기 하이 주제를 보면은 또 하이 주제가 이렇게 달라졌군요. 학교 환경 태도, 학교 환경 태도, 여기 학교 환경 태도는 딱 한 회기만 다뤘네요. 자료는 내가 꿈꾸는 학교 학생글에서 나온 자료를 썼고요. 목표는 내가 꿈꾸고 바라는 학교 환경을 탐색한다. 우리 학교 환경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탐색한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내가 꿈꾸고 바라는 학교 모습을 탐색하기, 우리 학교 사용설명서 제작하기, 우리 학교 사용설명서 발표하기. 이런 활동은 참 재밌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초, 중, 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특별히 제가 다니는 학교는 엄청나게 커서 그 뭐 한나절 오리엔테이션 받은 것 가지고는 우리 학교에 대해서 다 알고 충분하게 활용하는 그 정보를 주는 건 턱도 없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가 직접 발로 뛰고 정보를 취합해서 도대체 이 대학교 4년 동안에 우리 학교에 어떤 시설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들이 있고 어떤 복지 시설이 있고 어떤 그 편의 시설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우리가 이런 매뉴얼을 하나 만들었다면은 얼마나 더 멋지게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학교 사용 설명서 이런 걸 만들어서 발표해 보는 건 굉장히 아주 학교를 적응하는데 유익한 그런 활동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번째 이제 학업태도 이렇게 또 소주제가 바뀌었는데요. 10회기하고 11회기는 학업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료는 과제, 시험, 성적 관련 학생 시, 공부 구단 구단 5기, 공부 구단 5기 10단, 박원희 선생님의 책하고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 김영건 선생님의 이 책을 가지고 활동을 했네요.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은 학업으로 인해 쌓였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나의 학습 태도를 점검하고 나의 학습 방해물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찾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아서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작성하도록 촉진하는 거죠. 또 공부 방해 요인을 제거하는 학습 방법을 탐색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느냐 하면은요. 시를 읽고 생각 나누기, 또 시험과 성적 공부 관련 자유현상하기, 학업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 발산하기, 나의 학습 태도 점검하기, 나의 방해물 파악하기, 마음을 먼저 감정과 쌓였던 마음들을 비우고 전략을 탐색하는 쪽으로 갔네요. 또 공부 고수에게 학습 전략 배우기, 자신에게 맞는 효율적인 학습 전략 발견하기, 구체적인 학습 계획 세우기, 기말고사 대비 학습 계획 세우기, 공부 방해 요인 살펴보고 격파하기 뭐 등등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회기가 됐는데요. 마지막 회기는 다시 학교 태도 전체를 소주제로 삼고 있네요. 이제 목표는 긍정적인 학교 태도를 지속하고 실천할 의지를 다진다. 프로그램의 회기를 정리하고 마무리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긍정적인 학교 태도 지속을 위한 다짐서 작성하기, 10년 후 나에게 타임캡슐 남기기, 프로그램 이수증을 수여하고 우수 모둠 시상, 프로그램 정리 및 만족도 평가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전체적인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 논문이
200여 쪽, 200여 쪽이 되는 굉장히 방대한 그런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제가 수많은 그런 독서치료 프로그램 그런 학위 논문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임채희 선생님은 전통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그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 절차들을 아주 꼼꼼하게 섬세하게 따라가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지침이 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나 혹은 국회도서관이나 중앙국립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에 들어가 보시면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위를 받은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박사학위 논문들이 있는데요. 우선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되 내가 찾는 주제가 박사학위 논문에 없으면은 석사학위 논문까지 범위를 이제 넓혀서 이렇게 살펴보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사례를 분석하는 그런 요소로 점검하면은 그 되게 도움이 되세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과 또 그 나에게 필요치 않은 그런 요소들을 금방금방 골라낼 수가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기반 이런 걸 배울 수가 있고요. 또 특별히 어떤 그 하나의 주제에 대한 하위 요소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존감의 하위 요소는 뭔가 이런 거, 또 자아 정체성의 하위 요소는 뭔가, 진로 지도의 하위 요소는 뭔가, 학교 태도의 하위 요소는 뭔가, 대인 관계의 하위 요소는 뭔가, 이 하위 요소들을 반드시 이제 이 잘된 논문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선행 연구를 종합해 가지고 나름대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하위 요소를 펼쳐 놓으면은 그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그걸 내가 또 다시 수십 권 수백 권의 책을 읽어 가지고 또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위 요소를 점검하는데 이 학위 논문들이 대단히 도움이 되고 그러면은 그 하위 요소가 이제 구성이 되면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몇 개를 골라서 내가 프로그램으로 펼쳐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만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연구자가 어떤 자료를 썼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진짜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상이 달라지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면은 당연히 그 사용하는 그 매체와 또 그 핵심적으로 하는 활동도 거기에 맞게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선행 논문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활용하면은 많은 어떤 시행착오와 시간을 절약해 주는 그런 큰 효과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임채희 선생님의 학교 태도 개선을 위한 이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논문 두꺼운 것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했던 방식으로 몇 가지만 탁탁탁 짚어가면서 점검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게 많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독서치료 프로그램 구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를 마중물 삼고 징검다리 삼아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매체를 연결해서 아주 그 대상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